네, 방금 소개받은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이우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 제목은 북한강 유역 낭랑계 토기의 변천 양상과 지역성입니다. 그 원삼국 시대 그 북한강 유역은 중도 문화권에 그 해당하는 지역으로 최근 칠학 유적을 중심으로 낭랑계 토기가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낭랑계 토기의 변천 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감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북한강 유역 낭랑계 토기의 변천과 지역별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낭랑계 토기의 변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종별 형식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형식 사이의 관계 및 공반 유무를 통해 변화의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낭랑계 토기의 변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변천 양상을 단계별로 파악한 북한강 유역 낭랑계 토기 변천안을 토대로 북한강 유역 물질 문화의 분기를 설정하고 지역별 낭랑계 토기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강 유역은 각 지역별로 낭랑계 토기의 출토 양상에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4개의 권역으로 크게 이제 구분을 했고, 북한강 유역에서는 대략 8가지 기종이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낭랑계 토기 8가지 기종 중 특히 이제 평저호와 단경호의 경우에는 북한강 유역 전역의 취락 유적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출토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 단경호, 평저호, 분영토기, 시루, 완, 세경호를 대상으로 형식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반과 대홍의 경우는 이제 각기 한 점씩밖에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북한 지역 낭랑토기와의 비교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분류에 앞서서 그 시간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그 어떤 변화의 대원칙을 좀 제시를 했는데, 북한강 유역 낭랑계 토기는 서북한 지역 낭랑토기와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그 제작 기법을 충실히 따른 것일수록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이른 식의 양상일 것으로 전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낭랑계 토기는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낭랑토기 제작 기법의 주요한 특징들이 점차 사라지는 등 재지화 또는 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하였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여기서 낭랑계 토기 형식은 낭랑토기와의 유사성에 따라 상대적인 시간성, 선후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류 기준이 되는 속성 추출은 서북한 지역 낭랑토기와의 비교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낭랑토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속성은 북한강 유역 제지의 요소로 이해하고 이 또한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분류 설정된 형식들 사이의 관계 및 공반 유무를 통해 변화의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강 유역 낭랑계 토기의 변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각 기종별로 구체적으로 그 형식 분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타나이문 단경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강 유역 전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며 그 출토량도 다른 기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단경호 같은 경우는 북한강 유역 출토 단경호는 그 출현과 관련해서 여러 아직 논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서북한 지역의 그 단경호와 그 제작 기법이나 형태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낭랑계 토기의 범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서북한 지역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속성을 추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낭랑토기 제작 기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고, 최근 연구에서도 낭랑토기의 형태적인 특징이 또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이 이제 어떠한 그 유의미한 분류 체계 안에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속성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분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단경호에서 낭랑계 토기의 그 범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경호 내외면에 남아있는 1차 탄화른의 유무로 먼저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러한 유무를 판별하고 나서 구연부의 형태를 가지고서 주로 이제 단경호의 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차 탄화른의 유무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1차 탄화른의 유무와 연동해서 나타나는 그 동체부의 형태도 이제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1차 탄화른의 유무를 가지고서 먼저 A 유형, B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A 유형은 이제 1차 탄화른이 확인이 되는 단경호이고, B 유형은 1차 탄화른이 확인되지 않은 단경호입니다. 그리고 계측적 속성을 통해서 이제 동체부의 형태를 이제 파악해 보았는데, A 유형의 그 단경호의 주 분포 범위에 해당되는 단경호의 그 형태를 보면은 동최대경이 기고보다 크고, 그리고 경부 직경이 B 유형보다 좀 더 이게 크기 때문에 동체부의 전반적인 형태가 옆으로 긴 말각 방형 내지는 횡타원형을 띠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낭랑토기 단경호에서도 나타나는 동체부의 전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B 유형에 해당하는 단경호들은 그 경부 직경이 상대적으로 A 유형보다 작아지고, 그리고 기고값이 커지기 때문에 구형을 띠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 방향으로 이제 발달된 그 동체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차 탄화른의 유무를 통해서 동체부의 형태 또한 이러한 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 계측적 속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견부 무문양대의 형성 방식을 통해서 세부 분류 기준을 세웠는데, 서북한 지역 단경호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듯이 견부의 무문양대를 형성하는 방식이 북한강 유역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견부 무문양대의 형성 방식을 통해서 단경호를 세부적으로 다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A는 무문대를 형성하는 경우, 그리고 B는 무문대를 형성하되 그 견부나 그 주변으로 사방향 탄화른이나 그 추가적인 장식이 부과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문양대가 형성되지 않고 경부 바로 밑으로 탄화른이 탄활이 진행되는 것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 A 아까 무문대로 이렇게 파악한 부분은 뭐 마연이라든가 그 뭐 회전 물손질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견부의 무문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 B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무문대 안에 이 거치문을 뭐 시문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사방향으로 승문 탄화른을 남기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차 탄화른의 유무, 그리고 그와 연동돼서 나타나는 그 동체부의 전반적인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부 무문양대의 형성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단경호들을 분류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설정한 단경호 맨 윗부분이 이제 낭랑토기의 제작 기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단경호고, 형태적으로도 이제 서북한 지역 단경호와 아주 유사한 것으로 가장 이른 단계로 보고 있는 단경호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낭랑토기 제작 기법의 영향이 점점 이제 옅어져 가서 최종적으로는 재지화되는 양상으로 변화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저호를 보겠습니다. 평저호의 경우는 그 북한강 유역에서 단경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기종인데, 형태적인 분류로는 약간 조금 그 분류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보았고, 그래서 제작 유형이라고 해서 그 제작 기법에 따라서 먼저 유형을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형식 분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레질 성형 및 정면을 통해서 토기 성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부 깎기 정면을 함으로써 마무리하는 제작 유형이고, B 유형 같은 경우는 A 유형과 그 제작 방식은 비슷하되 동체부의 행침선을 남기는 제작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C 유형은 A 유형과 그 B 유형의 제작 방식을 이렇게 따르고 있대 최종적으로 그 동체부 외면에 탄화문을 남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 유형을 다시 이제 세분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외면에 어떠한 장식도 남기지 않는 경우를 A1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외면에 돌대나 한조의 홈선 등을 이제 시문하는 A2로 이제 형식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형 같은 경우도 이제 동체부의 그 횡침선을 전면에 심문하냐 아니면은 부분만 심문하냐 그리고 분할 심문하냐에 따라서 세부 속성 분류 기준을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경부에 돌대를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장식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경부 장식이 없다든가로 또다시 이제 분류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C유형은 기본적으로 A유형과 제작 방식 그리고 B유형 제작 방식과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 A 형식 앞에 그 C 플러스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저우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변화 과정은 이게 낭랑토기의 제작 기법이 탈락되는 과정으로서의 그 변화가 아니라 그 서북한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제지의 요소들이 기본적인 낭랑토기 제작 기법에서 추가되는 양상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제 토착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종으로 이제 분형토기, 시루, 세경호, 완, 대홍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자료의 양이 이제 현저하게 적고 그 완형 개체로 이게 확인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 시간적 속성으로 볼 수 있는 속성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이게 일단은 하고, 그 이후 단계 설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변화 양상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 분류 이후에 단계 설정 및 단계 설정을 하고 그 낭랑개토기의 변천 양상을 이제 파악해 보았는데요. 최근 춘천 우두동 유적을 중심으로 화재 주거지에서 많은 양의 유물들이 낭랑개토기와 안정적인 맥락에서 공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낭랑개토기와 그 공반 유물을 통한 해당 유구의 편년에 제한적이나마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춘천 분지에서는 북한강 유역에서 파악된 낭랑개토기 기종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형식들 대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 분지 취락 유적을 중심으로 낭랑개토기 형식과 공반 유물을 검토하여 변화의 단계를 설정하고 낭랑개토기의 변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전에 그 북한강 유역 원상국 시대 물질문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필자의 저의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원 후 1세기 어느 시점에 이제 중도 문화가 성립이 되는데, 그 중도 문화의 성립은 주지하시다시피 여철자형 주거지의 출현을 그 성립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이제 기원 후 1세기대에 어느 시점에 낭랑개토기가 출현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전에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는 중도문화 성립 전야로서 뭐 전국계 물질 자료가 출현을 한다든가 서북한 지역 관련 토강묘 또는 목간묘가 출현하고 삼각형 점토대 토기로 이해되는 물질 자료와 경질 무문 토기가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물질 자료들이 일률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원전 1세기대의 자료로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도문화 성립 전야에는 이미 경질 무문 토기와 탄알문 토기가 북한강 유역에서 출토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2세기는 이 지역과 관련된, 이 시대와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제 다들 동의하듯이 낭랑개토기 제작이 성행하는 취락 유적에서 단계입니다. 그에 더해서 여기는 이제 쪽구들이 춘천 분지 내에서 출현을 한다든가, 그리고 경질 무문 토기 대형 파수부 옹이 성행을 하고, 그 다음에 탄알문 토기 대호가 출현 성행하고, 그리고 철기류가 급증을 해서 철기 생산과 관련된 대규모 출항 유적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자료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층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원 후 3세기 대가 되면 낭랑개토기가 쇠퇴하고 소멸하게 되는데, 이와 연동해서 주거 유형의 변화와 유물상의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 다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 설정을 1, 2, 3단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핵심적인 요지만 말씀드리고 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제가 1단계를 설정한 기준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낭랑개토기 단경호에서 가장 그 제작 기법의 영향을, 낭랑토기 제작 기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한 그 단경호들을 가장 이른 단계로 두고, 그리고 이와 공반되는 자료들이 이른 식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제를 해서 1단계로 설정을 했는데, 이 단계에 출토되는 경질 무문 토기는 중소형 내망 구현홍 중심이고, 소현 외반 구현홍, 그러니까 외반 구현이란 속성이 등장하긴 하지만 소형홍에 한정돼서 나타나며 그 출토 비중이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유경호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 대체로 그 단결 크로노프카 동북계의
그 형태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단계와 1-2단계는 세부 그 기종 구성 차이에 따라서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1-2단계로 들어서면 철기류가 좀 더 이전 단계보다 분명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탄화문 단경호가 이전 형식보다 좀 더 이제 낭랑개토기 제작 기법에서 좀 멀어진, 그러니까 좀 형태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그 단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춘천 분지에서 낭랑개토기가 성행하고 발전하는 단계인데, 이때 춘천 분지 전역의 취락 유적에서 낭랑개토기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주거지의 쪽구들이 이제 출현을 하는 그 변화가 나타나고, 이전 단계에서는 이제 내만 구연농 중심에서 외반 구연농과 이제 같이 이제 결합돼서 그 주거지에서 공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대형 파수부흥 호류가 이제 성행을 하고, 유경호가 이전 단계에 비해서 좀 더 용량이 커지고 정형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낭랑개토기 같은 경우도 단경호가 이제 1차 탄화른만 확인되던 전 단계에서 1차 탄화른이 확인되지 않은 비유형의 형식을 띤 단경호들이 이제 출현을 하고 있는데, 1차 탄화른이 확인되는 단경호들과 이제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이제 과도기적인 그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평저우도 횡침선이 동체부 외면에 이제 전면 시문되는 양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분형토기, 시루, 완, 세경호 등의 기종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기류는 이전 단계와 비슷하고 U자형 삼날이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낭랑개토기 제작 기술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변형이 심화돼서 출현기의 낭랑개토기와 그 형태 및 제작 기법상의 유사성이 상당 부분 탈락되고 재지화가 현저히 진행되는 단계로 이해하였습니다. 주거 유형은 이전 단계와 별반 다르지 않고 대신에 탄할문 토기 대옹이 출현하고 성행을 하게 됩니다.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도 탄할문 토기 대옹이 이제 주로 출토가 되는데, 가평 대성리 유적의 취락 유적의 편년이 2세기 중후엽경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 3단계의 그 시간적 범위는 대략 2세기 중후엽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기류가 이 시기에 들어서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조선 돌대 주조 철부라든가 만곡도가 큰 철겸, 환두도자, 그리고 V자형 삼날이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 설정을 하고 낭랑개토기의 변천 양상을 살펴본 결과, 단경호는 다른 기종에 비해 형식학적 분화가 뚜렷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낭랑토기의 형태 및 제작 기법이 탈락되는 과정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저호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이 다른 기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낭랑토기 제작 기법이 탈락되는 과정이 아닌 그 재지적 요소가 계속 부과되는 변화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경호와 평저호의 변화는 공반 유무를 통해서도 단계별로 이제 토착화가 진행돼 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기타 낭랑개토기 기종들의 시간적 위치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경호와 평저호를 기준으로 해서 기타 기종들의 시간적 위치를 이제 비정하고, 다음과 같이 그 북한강 유역 낭랑개토기 변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낭랑개토기 변천안을 토대로 원삼국시대 물질문화, 북한강 유역의 원삼국시대 물질문화의 분기를 1, 2, 3기로 이제 나누어서 보았는데, 먼저 북한강 유역 1기는 기원 후 1세기대로 북한강 유역 중도문화에서 낭랑개토기가 출현하는 시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춘천분지 일부 취락에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 낭랑개토기 제작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유역 2기는 1세기 후엽에서 2세기 후엽까지로 춘천분지를 중심으로 낭랑개토기 제작이 성행하는 가운데, 북한강 유역 전역에서 낭랑개토기가 확인되는 시기로 이해됩니다. 이전 시기에 낭랑개토기 제작 방식을 계승하는 가운데 재지화가 진행되어 북한강 유역 지역 양식으로 변형 발전되어 가는 시기로 이해하였습니다. 2기는 2-1기와 2-2기로 세분할 수 있는데,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변천안 2, 3단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분지에는 2-1기에 쪽구들이 출현하고 경질무문토기 기종 구성이 다양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 화천거래류 유적에서도 2단계에 해당하는 그 낭랑개토기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고 보고, 이 시기부터 이 춘천분지를 중심으로 다른 주변 지역으로 제작을 하는 그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2-2기는 이제 북한강 유역 전역에서 낭랑개토기가 확인되는 시기로,
낙랑계 토기의 재지화가 심화돼서 형태 및 제작 기법상의 변형이 한층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가평 대성리 유적 그리고 춘천 우두동 유적 등 철기 제작 관련 취락의 양상이 더 분명해지고 대용으로 이해되는 대형 탄화문 토기 저장 용기가 제작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 분지와 북한강 하류 취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북한강 유역 3기는 이제 낙랑계 토기가 쇠퇴하고 소멸하는 단계인데 보시다시피 이 평저호와 내만구연홍 중심의 주거지에서 이렇게 후벽이 둔각으로 이제 꺾이고 노지가 이제 중도식 노지가 나타나고 경질 무문토기에서는 구연부의 길이가 길어지고 외반도가 커지는 그리고 저부가 굽이 있었던 것에서 없어지는 그런 변화를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단경호에서도 그러한 그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춘천 분지의 변화 양상이 그 멀리서는 양구 고대리 유적과 이제 동일하게 진행되는 그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의미와 지역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유역 중도문화 취락에서 낙랑계 토기가 1세기대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방사선 탄소 연대를 통해서 1세기대부터 3세기대까지의 낙랑계 토기의 그 시간적 범위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2세기대로 이해됐던 낙랑계 토기 기종들과 형식들과 다른 그 낙랑토기 제작 기법의 영향을 많이 갖춘 그 단경호나 다른 그런 기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이른 시기로 보아서 그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1세기대로 판단되는 유물들과 함께 매치를 시켜서 제 나름대로 1세기대의 양상을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랑계 토기의 출현 시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후의 변천 양상인데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지화되는 양상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재지와 토착화되는 과정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단계별로 새로운 기종 및 형식의 낙랑계 토기가 출현하기도 하므로 이는 서북한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낙랑토기 제작 기법의 유입이 이후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낙랑계 토기 제작은 출현 단계의 양상을 계승하며 재지화되는 가운데 서북한 지역과의 교류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기종 및 형식의 낙랑계 토기가 출현하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낙랑계 토기의 단계별 변화와 함께 물질문화상의 변화 또한 수반되는데 주로 토기류에서 그 변화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낙랑계 토기 출현기를 거쳐 2세기대에 이르면 춘천 분지를 중심으로 낙랑계 토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며 2세기 늦은 단계에는 북한강 유역 전역의 취락에서 낙랑계 토기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3세기대에는 낙랑계 토기들이 급격하게 쇠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낙랑계 토기 제작의 확산은 낙랑계 토기를 매개로 하여 북한강 유역 취락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가 되며 북한강 유역 전역에서 낙랑계 토기의 소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며 그 소멸 양상 또한 유사한 점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낙랑계 토기를 매개로 한 북한강 유역 네트워크가 얼마나 긴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함으로써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전체 다를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선택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아시다시피 북한강 유역에서 낙랑계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기 드문 연구로서 그 학술적인 가치는 충분히 인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보기 드문 논문이다 보니까 논평하시는 분들의 아주 비판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대표 논평위원인 김무중 쌤의 글은 일단 다 읽겠습니다. 자, 본 논문은 북한강 유역의 원삼국 시대의 취락 출토 낙랑계 토기를 집성하고 단계 설정 및 지역성에 대한 것이다. 북한강 유역에서 낙랑계 토기의 제작은 낙랑 지역에 닫고 출현 단계의 양상을 계승하며 이후 재지화를 거치는데 그 과정은 서북한 지역과의 교류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기종 및 형식의 낙랑계 토기가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가 낙랑 토기의 제작 기술에 대한 이해이다. 북한강 중유역이 낙랑계 모방 토기의 제작 중심 지역임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자료로 보는 한 우두동 등 중유역이 이르고 대성리 등 하류나 홍천강 유역 등으로 확산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보이지 않고 필자의 견해도 단계만 늦추고 있을 뿐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우두동 취락의 쇠퇴와 더불어 대성리 취락이 북한강 유역의 중심 취락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두동 취락과 대성리 취락이 함께 병행하면서 상호 긴밀한 교류관계 속에서 성장하였다는 모순점이 엿보인다. 즉 대성리 유적은 2세기 중후엽경에 급격하게 성장한 취락인데 우두동 유적 등 춘천 분지의 지역 집단이 전략적 의도로서 철기 또는 그 생산과 관련한 취락으로 발달시킨 것이라 한다. 그 근거로서 우두동 유적은 단야 관련 유구가 확인된 반면에 대성리 유적은 철기 출토량에 비해 철기 제작에 필요한 철 생산 또는 철 소재를 자체 제작하였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실제 두 유적에서는 단야 조업을 통한 일상용 철기 생산 유적이지만 단야로 등 구체적인 생산 관련 시설은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송풍관 완영제, 단조박편, 석재 단야부 등 부산물을 통해 같은 수준의 조업이 이루어진 유적으로 평가된다. 필자가 작성한 오늘의 연구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실제 유물에 관심 부족한 현재 고각계의 담비와 같은 당당한 연구자로 성장을 기원한다. 뭐 이렇게 덕담을 마지막에 하고 있지만 비판점 자체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주 선생님의 비평 내용을 간단히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논문의 형식 변화에 치중을 했는데 그보다는 제작 기술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낭낭토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제작 기술의 비유사도가 커지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시되어야 된다. 즉 소위 낭낭계 토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낭낭토기와 비교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유사도가 떨어지는지 그에 대한 논의가 제작기법의 측면에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공간관계, 철기나 주거지의 구조의 연대와 변화에 근거해서 단계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토기군 자체의 연대에 대한 근거도 제시되어야 된다. 특히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낭낭토기의 연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역시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정인성 선생님의 비평 내용을 역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단계별 토기 기종의 이 변천 방향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특히 평저호와 완형토기 등의 경우에는 변화의 방향성이 애매하고 기법의 탈락 현상도 포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설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선행 연구에 대한 정리, 이해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생략을 하고요. 이 낭낭계 토기만으로 중도 문화의 편년 단계를 설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중도식 무문토기 그리고 금속기 자료와 같은 반입품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 편년을 좀 더 정교하게 구축되기를 바란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비평이 있었습니다. 제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분의 전공자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논평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영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논평과 관련된 글들을 계속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논문을 쓰면서 지적 받아왔고, 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세 분의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연대관인데, 연대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제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이제 기원 후 1세기대로 낭랑계 토기를 올려보기 위해서는 낭랑계 토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정한 70단계의 형식과 더불어서 그와 공반되는 1세기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연대의 상한을 올려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고
약간은 그 방사선 탄소 연대도 이용하고 또는 이제 교차 편년 자료도 뭐 이용한다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일세기대 양상을 이제 구성했을 뿐 좀 더 명확한 근거 자료가 이제 제시되었어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저도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의 성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그 많이 그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좀 부족했던 점은 알고 있습니다.